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5학년도 정시 특징. 안녕하세요. 분당입시 이경화입니다. 네, 김재환입니다. 선생님이 얼굴 표정이 되게 좋아지셨어요. 야탁고의 좋은 진학 결과를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서울대. 오늘 그 베리타스 알파 네, 그 서울대 기준으로 탑100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보니까 전국에서 37등. 우와, 37등. 야탁고가 네. 날았군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분당권에선 낙생과 대진이 저희 앞쪽이더라고요. 대진 추억이 또 됐구나. 대진이 딱 턱걸이로 네. 탑 30 안에 들었더라고요. 아, 그러면 올해는 30위 안으로? 그거는 또 애들을 만나봐야 되는 거죠. 근데 작년이 저는 솔직히 더 잘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는 메디컬 쪽으로만 44명을 갔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그 숫자를 못 채운 게 좀 아쉬운 한 해. 선생님 욕심이 너무 많으신데 저희 올해 그 메디칼 계열에 얼마나 짱짱한 N수생들이 덤볐는데 선생님 그래도 그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일단 야탁고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2년 차죠. 킬러 문항 배제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 작년도 그랬고 요번에도 그랬고 재학생도 해볼 만한 수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불수능이었고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불수능이 아니었기 때문에 둘 다 해서 재학생들이 버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해 같은 경우는 불수능처럼 느꼈던 건 킬러 문항만을 계속 봤던 애들은 오히려 그 킬러 문항이 아닌 수능에 적응하지 못했던 거였고 새로운 수능이 나와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혼선이 있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맘만 먹으면 누구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수능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점수대들이 좀 촘촘해지는 경향.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던 입시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수능이 고3 현역 학생들한테 유리해지고 있다. 네. 그러니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된다. 그쵸, 약간 그쵸. 그런 말씀이신 거고. 네.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전 이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서울대가 추합을 하잖아요. 최추합을 네네. 하고 나서 제가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서울대 추합 의대. 현황표 1차 거를 봤는데 서울대 의대가 한 명이 빠졌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수소문해 봤거든요. 또 수소문까지요? 그렇게 했더니 뭐 일본 의대를 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조금 더 정확도 있는 데를 보니까 카이스트로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멋있는데? 네, 그 그렇게 친구? 돼서 엄청?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의 기사들을 봤는데 만점자 중에서도 의대가 아니라 서울대 일반학과를 선택한 애들도 한 2명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그 의대가 증원이 되면서 오히려 의대에 대한 그 메리트가 떨어졌다라고 판단하는 애들도 있고 두 번째로 의평원의 맞아요. 실사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내년에 불인증이 떨어질 수 있는 의대들이 있다.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의대에 대해서 일부 고득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현상도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는 긍정적이라고 봤거든요. 너무 의대, 메디컬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점수가 좋으면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정시가 바뀌어가고 있다. 너무 메디컬 하는 정시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뀌어가는 흐름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이번에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서울대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 다음에 기사들의 뜨기를 서울대 역대 최고의 충원 합격자 모집, 그러니까 미등록한 학생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예년보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디를 갔을까 하면서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의학학 계열을 갔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거랑은 또 다르게 이런 측면도 있다고 선생님 보시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 서울대를 처음에 썼다라고 하는 건 네. 일반 의대에 합격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애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의대 같은 경우를 못 썼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니까요. 네. 그 1차 충원 합격자에서 미등록자가 많이 나온 게 간호학과,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네, 맞아요. 전자전기전공학과, 그다음에 자유전공 뭐 네. 이런 식이더라고요. 네네. 간호학과는 정시에서 보게 되면 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마 그런 애들은 한의대나 약대로 갔겠죠. 아. 그런데 그게 메이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쵸? 그러고 저희 학교 애들이 쓰는 패턴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 전자라고 하더라도 메이저가 아니라 지방 중위권 의대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런 애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본인은 서울대를 가고 싶어해요. 아, 하지만 부모님이 부모님들은 메디컬을 가라고 해서 그런 애들이 썼던 애들이 빠진 결과값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네. 다 봐야 되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걸로 그러면 이렇게 다양화가 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의학학 계열을 아직도 많이들 선호하고 있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정시에서도 좀 다양한 지원 패턴들, 그런 요구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맞아요.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요. 세 번째는 고려대의 배신. 고려대 배신. 네, 이게 가장 좀 핫했죠. 핫이슈죠. 네. 그러니까 다군에 신설된 학교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에 해당되는 고려대, 금이치, 서강대, 그리고 작년부터 했던 성대, 네. 그리고 한양대도 한양대. 올해가 네. 신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군은 원래 가나군에서 좀 안정적으로 붙을 곳을 생각하고 다군에서는 질러보는 군이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엄청 많이 돌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고대 다군도 한 23바퀴인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모집 정원에서. 그런데 고대에서 다군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게 많은 대학들이나 학생들한테 좀 불만을 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반대되는 사례로서 서강대를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군에서는 이렇게 많이 순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다군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던 게 중앙대잖아요. 네네. 중앙대는 1차 취합부터 예전에 모집 정원 한 바퀴를 다 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화 취합을 네. 하거든요. 뭐 전화 취합 이렇게 전화 취합을 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돼서 서강대도 그 전철을 따라갔거든요. 2차 취합부터는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놀랬던 건 하루 안에 한 2개 차수의 취합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단위로 등록을 하고 마감을 치고 많이 준비해 놓고 예,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돼서 서강대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16차 추합, 대부분의 7차 추합이나 8차 추합이 마지막이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16차 추합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려고 미리 발표 안 했나 봐요. 몇 네. 차 추가 합격을 언제 진행하겠다를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네. 서강대는. 그래서 서강대는 정말 일 잘한다. 이 얘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다 고대가 이것과는 다른 게 간 거예요. 그래서 마감 2시까지 전화 취합을 안 돌린 거예요. 그래서 4차 취합을 마지막 날 2시부터 전화 취합으로 돌리고 그만큼 돌아갔다는 거예요. 보통 한 명한테 전화하고 바로 입금해. 하고 나면 최대 한 5분 정도는 소요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전화 통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리 많은 인원을 깐다고 하더라도 많은 인원들한테 추합이 안 가겠죠. 그렇게 되면 고대에서 추합된 애들이 서강대나 성대나 중대에서 빠지고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고대가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고대 같은 경우엔 좀 성공했어요. 그렇죠. 좋은 네, 애들을 네, 어찌됐건 그래서. 원하는 애들을 저희 학교 합격시켰으니까. DB를 보니까 막차 취합된 애들이 메디컬 중하위권이나 서울대 상위권 자연계열 애들까지 취합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성적. 그러니까요. 고대가 이런 식으로 좋은 애들을 데려간다라고 해서 이 여기에 뽑힌 애들이 과연 학사 일정을 따라갈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뭔가 학사 운영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고대 입장에서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애들을 뽑은 건 맞긴 하지만 학사 운영에 있어서는 1년짜리 등록금을 챙기는 것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강대나 성대나 중대로 이어지는 이 로테이션을 완전히 틀어지고 막아버렸다라는 좀 횡포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 대학들 있을 것 같아요. 사이에서 미움을 네. 받을 수 학생들도 그렇죠. 학생은 네. 일단은 원망 일단일 수 네, 있고 네. 대학들 사이에서도 이건 좀 너무했다. 그래서 그렇게 마감이 되고 나서 고대도 추가 모집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알수 예, 있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고대는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거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고대의 다군의 좀 횡포에 가까운 이기적인 행동이 많은 애들이 재수학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추가 모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리하면은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선생님이 예전부터 계속 얘기해 주셨던 수능이 이제 킬러 문항이 배제됐기 때문에 고3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3들은 계속해서 수능을 놓으면 안 된다. 고등학생들은 3학년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은 수능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대 의대에서 충원이 나왔다는 건 아무리 의학할 계열이 선호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다른 쪽으로도 좀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위 성적대나 이제 그런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 세 번째는 고려대의 만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다군 모집이 작년 정시에서 완전 핫 이슈였잖아요. 새롭게 신설된 대학들이 많아지면서 가장 상위에 있던 고려대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학교들의 큰 여파가 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다음 편에서 정시에 대한 사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